세트 단위로 풀면서 그 패턴을 찾아내는, 내가 자주 틀리는 패턴을 찾아내는 게 이제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쭉 수능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수시로 모집을 하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그때 저도 토익을 수험 영어로서는 그때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. 고등학교 때는 이제 955점 그걸로 이제 입학을 했었고, 그 다음에 만점을 받은 거는 대학교에서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봤을 때 응시를 해놓잖아요. 그럼 뭐 한 달 전에 응시를 한다거나 2주 전에 응시를 딱 하고 나면 일단 저는 모의 토익을 쭉 한번 풀어요. 지금 내 현재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간에 놓치고 있던 부분이 뭔지를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 전략을 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해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수학의 정석 그거 보면 집합만 계속 보다가 끝나고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또 이제 토익 봐야 되니까 책 사. 그러면 RC, LC 싹 사놓고 하면 파트 1이랑 5만 계속 보다가 이제 또 끝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이제 스킵할 건 스킵하고 좀 집중할 건 집중할 수 있게 레벨 테스트 차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시작하는 거. 저는 그건 되게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, 저는. 시험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파트 1부터 7까지 쭉 놓여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트 5, 6을 집중해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. 왜냐면 영어가 이제 단기간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듣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준비했을 때 좀 더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파트 5, 6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업 영어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파트 5, 6을 집중적으로 계속 풀어요. 근데 이게 또 일반 책 같은 거 보면 투부정사 이런 투부정사에 관련된 문제만 쭉 100개 그 다음에 동명사 이러면 동명사에 관련된 문제만 또 쭉 100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시험에서 파트 5부터 6까지 구성된 그 시험 한 세트 여러 번을 푸는 거죠. 왜냐면 그 세트 안에는 투부정사, 동명사부터 해서 빈칸 채우기 뭐 그런 다양한 유형이 압축돼서 이 세트에 딱딱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요 세트대로 계속 풀다 보면 내가 자꾸 틀리는 문법 유형 혹은 자꾸 틀리는 패턴, 빈칸 채우기가 어렵다 아니면 빈칸 채우기는 잘 나오는데 뭐 다른 부분이 어렵다, 이게 세트로 풀게 되면 그 패턴과 유형을 찾기가 되게 쉬워져요.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고 이제 학원에 가면 또 처음부터 문법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시험 자체를 준비하는 거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어요.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런 것들 많이 풀고 또 파트 5, 6 뭐 이렇게 파트별로 모아놓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 돌리면서 계속 풀고 체크하고 풀고 체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오답노트는 만들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풀다 보면 패턴이 보이니까 내가 자꾸 틀리는 패턴에 대해서는 오답노트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시험 직전이나 시험 당일이나 이렇게 급할 때 한 번씩 쫙 훑어보고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투부정사, 동명사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. 근데 되게 안 외워지는 게 이상하게 있어요. 계속 그것만 못 외우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이제 딱 적어놨다가 시험 장에도 이제 앉아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에도 빨리 보고 당일이나 시간이 급할 때 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답노트 정리는 해놨었어요. 그 일요일 아침 시간이 되게 취약하는 시간이거든요. 일어나서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근데 그리고 원래 또 이제 LC 파트는 듣다 보면 졸려요. 처음엔 졸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. 졸지 않으면 절반의 성공이다. 그래서 그 잠을 컨트롤하는 것도 꽤 중요하더라고요. 그 과학 기사 같은 거를 봤는데 뇌가 일어나자마자 뇌가 바로 잘 돌아가지가 않는다. 사실은 뇌는 일어나서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가장 활발하게 돌아간다. 그걸 읽고 그래 그러면 시험 시간이 10시니까 3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뇌를 깨운다. 항상 7시에 일어났어요. 잠을 많이 자고 충분히 자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면 머리가 무거우니까 반대로 7시에 일어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아침도 먹고 여유를 가지면서 하면 한 10시 이제 시험 시간이 됐을 때 가장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갈 때니까 꽤 효과가 아침에 뭔가 노래를 듣는다거나 알람 소리 이제 이런 게 아침에 귀에 딱 들어오면 그게 하루 종일 입에서 맴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수능에 링딩, 농딩 이거 들으면 수능 계속 그것만 생각나서 금지곡이라고 하는 것처럼
아침에 사실 점심도 없는데 그 지문 내용이 다 들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냥 그 토익 아저씨 아줌마 목소리에 내 귀를 익숙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LC를 틀어놨어요. 그래서 뭐 LC 문제를 막 머릿속으로 풀어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디액션 들려주는 그냥 그것만 듣더라도 내 귀가 제일 아침에 먼저 들은 소리가 그거기 때문에 그 소리에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맴도는 혹은 귀에서 맴도는 소리가 이상한 가요 이런 게 아니라 LC의 디렉션이면 가서도 그냥 익숙한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. 그냥 책을 사면 보통 MP3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항상 평소에도 이렇게 뭐 심심할 때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갈 때도 시험 보러 갈 때도 MP3 파일 그걸로 이렇게 들으면서 갔던 것 같아요. 사실은 학원에 가면 딱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부분도 수업을 똑같이 50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내가 못하는 부분도 똑같이 50분의 수업밖에 못 듣는 이제 이렇게 돼서 되게 획일화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내가 취약한 부분, 내가 강한 부분 그거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수업 패턴에 쭉 맞춰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따로 보강을 스스로 뭐 복습을 한다거나 혼자 독학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없으면 취약점은 계속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. 내가 모든 파트를 똑같은 실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예 이제 토익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저는 쭉 들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다 바쁜 사람들이고 지금 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는 중에 토익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가장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.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남들이 하는 대로 쭉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법을 빨리 찾는 거. 근데 그 나만의 방법을 빨리 찾으려면 지금 내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무턱대고 책을 사서 1장부터 펼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그게 되게 부담되거든요. 2시간을 사실 집중해서 본다는 게 스스로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 혼자 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먼저 보고 내 취약점을 찾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